예, 안녕하세요. 도르에서 이주민 난민 영역 맡고 있는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절차의 개선입니다. 이제 어차피 난민법이 있고 난민법에 따라서 이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 기관과 조직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은 그런 국가 기관이 난민법의 취지에 잘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목소리 내고 종종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지적하면서 소송을 통해서든 그것을 바로잡고 이런 일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겨울 공항터미널에서 지내고 있는 한 난민 가족으로부터 제가 받은 편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난민 심사에 회부되지 못하고 현재 공항터미널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병으로 소하고 있는 부인 그리고 4명의 자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추위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식사도 여의치 않습니다. 난민은 정해진 요건이 있고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 할 수가 없으니까 실은 뭐 그 요건에 맞춘 신청서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언어의 장벽이 크기 때문에 한국어나 영어가 아니면 신청서를 안 받아주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로 냈더라도 번역을 해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받아줄 수 없다고 사실상 반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부당하게 돌려보내고 강제로 출국된 난민 중 일부는 폭행을 당하였고 수갑, 족쇄 등의 개구가 사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2018년 7월에 출국한 한 난민은 곤봉 등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울며 때리지 말라고 비는 자신의 모습을 비웃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황승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비행기 안에서도 수갑을 차고 있어야 했다. 그런 과정에서 근데 누군가 조력하는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신청이 제대로 됐거나 혹은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조력을 받지 못해서 신청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짜 난민이라고 사실상 낙인이 찍히고 경제적 목적의 난민이다. 이런 이유로 아예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반려처분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돌아가면 죽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 ليس لي أي علاقة أو صلة بيه. بعد كده وصلت إلى كوريا هنا في مطار إنشون. 지금 계속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자들을 강제로 송환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송환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인권 침해다, 시정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의 진정을 지금 난민 인권 네트워크 이름으로 다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큰 틀에서의 수용 문제가 아니라 난민 심사를 받을 권리 자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항에서 정식 난민 심사에 회부돼서 한국에 입국한다고 해서 난민 인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받고 이제 난민 인정될지 말지가 결정되는 거고 그 비율이 뭐 1%에서 4% 정도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이제 공항 난민의 이슈는 정식 심사에 회부조차 되지 않고 공항에서 일주일 만에 간이 심사만 한 채로 본국으로 내쫓아버리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식 심사 받을 기회는 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계속해서 이동하도록 할까? It was very hard to see my house, my windows was broken, everything broke inside. 소수자가 살만한 세상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불리할 것 같고 사회에서 배제가 잘 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호받고 그들의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받는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소수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도 배제되고 소외되고 혹은 박해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목격하셨거나 경험하셨으면 그것을 아카이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소수에 대한 문제는 그 사람 너 소수자니까 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소수자성이 있어서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혹은 내가 다수라고 할지라도 혹은 내가 좀 더 권력관계 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권력관계 아래에 있거나 소수인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의 문제이기도 해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에 대한 태도이기도 해서 되게 소수자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활동이 되게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